구속영장 신청하셨죠? 네. 네, 무엇으로 의율해서 신청하셨습니까?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손괴 뭐 등등 해서. 네,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에서 더 말씀드릴 테지만 소요죄,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 의율에 대한 검토까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폭동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이런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을 경찰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네. 밖에서 구호 외치던 사람 정도가 단순 가담자지 법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던 사람들이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뭐 단순히 아니냐는 뭐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으로 진입한 것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법원 들어가서 서버에 물 부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죠. 이런 물타기에 경찰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런 물타기에 휘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배후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수사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두 개의 폭동이 모두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폭도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서 시행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 했고, 한국의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은 법원의 이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폭동을 일으켰던 주된 명분이 부정선거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폭동 모두가 현장의 가담자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의 집요하고 강력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은 이 배후 세력을 현장 가담자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미국 폭동 사건에서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극우 폭력단체 소속 인물들은 연방헌법상 그 반역 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22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요, 그날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사법 당국은 폭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까지도 이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의원은 당일 법원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체포된 이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훈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광훈 목사는 윤석열을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을 구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광훈당의 정치인이자 지난 총선에서 정광훈당의 비례 2번이었고 지금은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황은 내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성전이다, 십자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을 안 해도 이번 폭동이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집요한 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은 폭동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아니면 폭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였던 수사당국과 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주목해야 된다 따위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만 빼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반역 음모죄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내란죄, 그리고 최소한 소유죄, 그리고 범죄단체 결성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게 이 폭동 사건을 실제로 엄단할 실질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 기준은 미국이 그랬고 직무대행 본인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이 배후 세력의 수사 범위 그리고 기준을 설정했을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수사 당국
당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폭동을 꾸준히 선동해왔던 정광훈, 석동현 이런 자유통일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법원 담을 넘은 폭동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혼방될 것이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던 윤상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까지 배후 세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객관적 사실은 뭐 불법 법원에 대한 침탈은 확실한 거고요. 다만 이제 주관적으로 이 계획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뭐 사실관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수사국장님, 예.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요. 네. 구속영장 신청하셨죠? 네. 네, 무엇으로 의율해서 신청하셨습니까?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 손괴 뭐 등등 해서. 네,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에서 더 말씀드릴 테지만 소요죄,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 의율에 대한 검토까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폭동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이런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을 경찰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상 이런 일, 앉으셔도 좋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폭도들이 쳐들어가서 영장 전담 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다 뒤지면서 수사를 했어요. 차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얼마나 큰 행위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법원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내린 판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구치소에 쳐들어가서 윤석열을 구출해오겠다. 저는 이런 말들은 법치국가에선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 가까이가 집단적으로 시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중형에 처벌을 했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순가담자, 뭐 부하수행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순간에도 내전이다, 야당은 다 빨갱이자, 죽이자, 뭐 윤석열을 구출하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극우 폭력 세력들의 수괴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지만 폭동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윤상현 의원이 경찰 관계자 강남서장이랑 소통을 했다, 곧 혼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서장 관련돼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는데요. 강남수장이 그 22시 1월 19일 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님이시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뭐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강남수장이 답변을 하기를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혼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예, 혼방 얘기는 뭐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강남서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집회 참가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문제적인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이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지어 거짓말로 했다라는 점이 방금 차장님 답변으로 드러난 겁니다. 배우에 대한 수사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사실관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